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조선일보 기사에 최부식이 만난 사람이 또 전면에 이현주와의 대담을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오늘자 조선일보니까 가서 최부식이 만난 사람을 보십시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현주는 아직 멀었다. 이현주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현주는 자숙해야 되며 다음 총선이나 또는 지방선거에서 재출마를 하고 보수 중도 진영의 지원을 받아 당선하려면 이현주는 황벌탈퇴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제 방송인데요. 이현주의 내용을 보면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선거 부정을 부정하나 그러니까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의 선거 부정 의혹을 부정하지만은 선거 부정을 부정하지만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현주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이현주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는 정의경이라든가 이현주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나경원이라든가 유원혜라든가 김원혜라든가 모두 좋아합니다. 조수진이라든가 저는 여성 정치인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 진영의 패러다임을 확장을 위해서 여성 청년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두 미인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애들 보세요. 안 생겼잖아요. 참 짠하게 생겼잖아요. 빠듯하게 생기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가 왜 또 이현주를 갖다가 방송을 하느냐. 저 고고TV는 그 코인 따먹기나 구독자 따먹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달고 비비 꼬아가지고 방송 안 씁니다. 직설직격인데요. 고고TV의 구독자를 늘리고 시청자 수입을 시청자를 늘려서 광고 수익 따먹고 후원 받으려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씀드리는데요. 제 생각 개인 방송이니까요. 이현주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현주의 패배는 제가 총선 전에 이현주는 서울에서 출마해야 되고 부산 영중도구의 단독 공천은 잘못된 것이고 아마 질 것이다. 이현주의 개인 캐릭터 가지고 김무성을 치받고 갔기 때문에 이현주는 질 것이다 해서 거기서 이제 김영호 공천위에서 알력이 있으니까 남구로 갔죠. 그죠? 그럴 때 솔직히 그래도 이현주가 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직설직격했으므로 보수의 여전사라는 아이콘을 얻었으므로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방송도 했고 당선되길 바랬어요. 근데 저는 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는 말이죠. 말 그대로 정치는 화합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내부를 들여받고 과거 정치 대선배를 들여받고 그 부산 시민들이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김무성 같은 경우는 호련히 21대 총선에 출마를 진작에 선언하고 당을 위해서 광주에 출마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과 김영우는 거절하고 이현주 같은 경우는 부산에 내려 꼽아버렸죠. 꽃감을 태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현주의 그릇은 아직 작다. 그래서 그 민심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은 비록 지역선거구지만은 전국 대표를 뽑는 것이죠. 헌법기관이니까. 이현주가 지금 오늘 인터뷰하는 걸 보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너무 늦게 공천을 당하고 연고도 없는 남구에 가서 3주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억울했다. 그래서 졌다. 이러는데 아직 멀었다. 이현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에, 경남에 초선들이 한 60%가 당선이 되죠. 그 친구들도 3주 전에 내려 꼽혔어요. 황보성이 같은 경우에. 그 막 뒤집다가 별짓 다 했잖아. 이현주보다 늦게 꼽혔잖아요. 황보성이는 솔직히. 근데 이겼어요. 그죠? 똑같이 지역 구민들하고 그죠? 스킨십을 해서 그 사람들은 이겼어요. 그럼 이현주는 왜 졌느냐? 더 지명도가 많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많고 더 여전사인데 왜 졌느냐? 수국 꼴통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졌다. 이현주는. 내가 이현주 그 선과정을 누누이 봤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이현주의 그 유튜버가 제 개인 그거로 카톡으로 엄청나게 날라왔어요. 아, 지는구나. 저는 그래 알았어요.
그 이현주는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이현주는 당장에 울분을 삭히고 좀 떨어져서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과 생각이 무엇이 옳았고 잘못됐고 그리고 현재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스스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정치 패러다임과 지형이 다 바꾼 데 있어서 이현주를 다시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죠? 이현주가 만약에 구로에 나왔으면은 부산보다 형편없이 졌겠죠. 그죠? 오세훈도 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현주는 아마 지금 보니까 왜 오늘 날짜로 최보식이가 만난 사람 이현주 인터뷰를 실었을까요? 오늘부터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을 시작합니다. 비대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최보식이가 이현주한테 또 질문을 던지죠. 저번에도 통계학자나 유경준의 전에 유경준이죠. 유경준의 통계청장을 100% 인터뷰를 땄고 최보식이가 그 다음에 서울대 박명예 교수 통계학자를 전면에 인터뷰 따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주한테 부정선거를 물어보는데 틀렸다는 논리로 최보식이가 계속 물어요.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 이현주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해서 이현주를 대담을 따는데 이걸 갖다 또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은 이현주가 또는 최보식이가 또는 이현주가 부정선거가 있다 하고 거짓 방송을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송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전희경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볼 적에 공당의 입장으로서는 전희경이가 훨씬 더 많은 활약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현주보다. 이현주는 페이스북, SNS, 유튜브로 활약을 했고, 그죠? 전희경도 떨어졌는데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에 갔다가 전희경이를 중용하려고 한다 하는 게 신문기사에 나오는데 이현주가 중용되리라고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유는 단 하나. 유튜버 세력이었다. 이현주는 광화문 사람들과 그거 나 인정해요. 대단한 노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이현주를 봐요. 누구보다 이현주가 먼저 유튜버 세력에 그죠?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유튜브를 그죠? 보호하면서 지원했죠.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이현주 자체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죠? 3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자기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팬덤을 형성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죠. 거기서 졌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현주가 유튜브만 안 했으면은 그냥 페이스북만 하고 일반 SNS만 했다면은 완벽하게나 이겼을 리가 봐요. 요번에 그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저질 유튜버, 돈벌이 유튜버들을 썰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발을 걸친 사람은 영남을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다. 근데 영남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붙었는데 이현주는 특히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 그죠? 재선 3선 가는 의원으로서 이현주만 가장 강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고성국이 신의 한수 펜앤마이크 이봉규 이런 게 연결을 시켰을 때 떨어뜨려 버렸다.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김태우 TV라고 있잖아요. 진성준하고 붙었잖아요. 형편없이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그 친구도 유튜브를 안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받은 상징으로서 진성준하고 붙었으면 혹시 몰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요번에 싹 떨어졌는데 전부 다 수도권 경기에 서울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했으면 몰라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김태호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현주도 그렇고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다. 유튜브 독자가 30만 40만 되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은 지금 그 돈벌이 우파 유튜버 따라다니는 사람 80만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한 사람 10개, 5개 이렇게 가입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그 세력을 믿으면 이현주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벌써 9분이 지났네요. 자, 이현주는 아까운 인물이다.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예쁘잖아. 그런데 예쁘면 예쁘지만 도끼가 있으면 안 돼요. 신경질적인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고고티브의 개인이지만 막 방송하다 보면 신경질적인 거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일반인 만날 적에 절대 신경질적인 얼굴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대중연설할 적에는 하도 문재인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막 인상이 구겨져서 저도 미치겠습니다. 응? 이현주의 말을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수 여전사란 아이콘이 있었다. 응? 그런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겠다 하고 최고시에 그러니까 제게 붙은 보수 여전사란 강한 이미지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유연하지 못하고 포용력이 부족했어요. 정치적 처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김무성한테 대들면 안 돼요. 응? 여러분은 김무성을 싫어하고 유승민을 싫어하고 김세현도 싫어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하태경도 싫어하신 분들은 특히 김무성이 같은 부분은 과거에 보수 우파의 대권의 최고 리더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그죠? 원조 친박이었고 그리고 부산 영남에서는 김무성을 따라갈 정치력과 정치적인 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치 대선배를 산업화 민주화를 특히 민주화를 거친 김무성을 들이박았으니까 이현주가 부산 시민들이 버린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현주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현주가 항상 방송을 할 적에는 시대 정신과 세대 정신이 바뀌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을 썰어내야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386 더불어민주당 386 586은 진보 꼴통이 되었다. 진보 꼴통이 되었다.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자유우파가 가야 된다 하는 게 이현주의 논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우파 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더불어통합당, 한국당에서 김무성이가 최고봉에 있는데 그걸 들이박은 거야. 지가 국회의원 한번 하자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현주는. 응? 낙선의 예감은 언제 들었냐 하고 이현주한테 물어보니까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도 안 돌렸다. 이번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선거를 해본 사람은 감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현주가 계속 제 개인 카톡에 이거 막 날라와요. 단톡방에.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저는 선거를 몇 번 경험해서 현장 있어 봤어요. 선거 마지막 밤 12시까지 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전부터 포기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민심을 따라잡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이현주가 하는 말이 이번처럼 준비가 안 돼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다. 난고을로 관계가 3주였다. 3주 다 모든 사람이 3주로 했죠. 그 황교안하고 김영호가 막 공적 호떡 뒤집기를 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붙은 사람들은 붙었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졌는데 서울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럼 부산, 부울경, 경북, 강남은 최고의 안정적인 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텃밭이고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선거 기간이 문제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이현주가 하는 말이 이현주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간은 남부 시민들한테 먹혔다. 근데 그건 공중전이었다. 공중전을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던져줬으면 미래통합당 후보로 그 다음부터 지역에서 하는 건 자기의 능력이죠. 국민과 소통하고 스킨십하고 찾아다니고 그죠. 그런데 지역군의 각종 모임 조직과 접촉하고 주민들과 대면하지 못한 이기기 어려운데 소통이 좀 이뤄질 때쯤 되니까 사전투표날이 됐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가기 전에 그죠? 뒤박으면 안 되는 거야. 미래통합당이 어쩌다. 김무성이 어쩌다. 그렇게 뒤박고 가서 진 거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논리적으로 문어체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응? 자,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온다. 이현주가 말하기를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인식하는 것,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용지, 전표처럼 붙은 사전투표지, 빵상자에 담긴 투표지. 이런 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유튜브가 잘못된 거 아니다. 그죠? 그러면 선거 관리 부실이 명백하다. 그래서 이걸 의혹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잘못됐다. 이현주 날라간다 이제부터.
민경욱이하고 이현주하고 어울리게 생겼다. 이런 건데요. 보세요. 이런 사건은 전자개표기가 표를 잘못 인식하는 거, 신권다발처럼 간혹가다 빳빳하게 나오는 거, 전표처럼 붙은 거, 그 다음에 빵상자 같은 건 저번에도 충격을 받았는데, 요번에 많이 그 유튜버들이 찍었죠. 그죠?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어느 선거에도 있었다. 그럼 이런 게 있었다고 의혹 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가세현이나 이봉규나, 또 누구야? 공병호, 이 나쁜 놈 공병호 같은 경우는 100% 부정선거를 확신한다. 그죠? 사전선거는 100% 부정선거다. 99.99%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논문으로 증명이 됐다. 그렇게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팔로우 더 파티를 갖고 나왔어. 그걸 갖다 하청인이가 그냥 그걸 갖다가 막 다 분해해가지고 쪽팔리게 만들어. 민경욱이나 그 조작한 애를, 유튜브에 올린 애 조작한 애를. 팔로우 더 파티가 아니다. 팔로우도 고스트도 나오고, 팔로우도 해피도 나오고, 팔로우도 뭐뭐뭐뭐도 나온다. 걔네들이 편집해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를 조작하는데, 증명을 못한다. 민경욱이하고 그 유튜브 한 애는. 근데 하태경은 증명을 한다. 해보니까 물리학과. 물리학이 제일 어려워요. 이과에서. 물리학과 출신이 보니까 팔로워드 고스트, 팔로워드 해피, 팔로워드 뭐뭐뭐 다섯 이래 나오는데, 문경우가 그것만 말을 했지 팔로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차탕이 된다는 거죠. 민경욱은 증명을 했는데, 걔네들 하태경이는 증명을 했는데, 민경욱이하고 그걸 유튜버 만든 그 꼬맹이는 증명을 못한다. 지가 그냥 그것만 그냥 팔로워도 파티만 따왔다. 제가 방송을 했죠. 팔로워 중간에 0이 있고 그건 왜 안 했냐. 그 다음에 또 87이라는 숫자가 또 문자가 나올 때 왜 그건 뺐냐. 지네 마음대로 편집한 건데 그걸 갖다가 중국의 해킹이다 뭐 어째저쩌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하고 하태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현주도 서울대 무슨 학과 나왔죠? 외교학과 나왔나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정도만 했으면은. 저도 이현주만큼 똑똑해요. 그래서 이현주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이현주 자신이나 참모들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해서 선거 데이터 분석 통계나 여러 의혹들의 사례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조작까지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고 이실직고해. 그러니까 이현주가 지금 얘도 아직까지도 멘붕에 빠져 있는 거야. 30만 40만 구독자를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친박 진박 그런 사람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치 재개를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현주 씨도 이제 의원단이니까 이현주 씨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까지 아니다. 이현주도 이렇게 하는데 요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오세훈이가 나왔어요. 정치연방식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선거 부정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참모들 다 불러 모으고 회의를 했었고 다 알아보라 했었고 그리고 선거 참관인만 30년을 한 평생을 그것만 한 미래통합당 선거 참관인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다 물어봤다. 그랬더니 가짜다. 유튜브 세력이 가짜를 갖다가 발설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해버렸다. 오세훈은. 이게 다른 거죠. 오세훈은 정치인이고 이현주는 뭐가 돼요? 정치인도 못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현주 같이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또는 민경욱 같이 되면은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용역에 의해서 나와서 이건 부정선거다 하고 외쳐야 돼요. 그 쓰레기 돈벌이 유튜버, 편집된 유튜버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부정선거를 갖다가 확신하고 그걸 갖다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현주도 섭섭하고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섭섭하죠. 미래통합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거가 있어야 하죠. 고고TV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제가 고고TV가 생각하는 부정선거가 있다면은 내가 광화문으로 나간다니까. 광화문으로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선다니까. 비록 힘은 없지만은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현주가 이제 우리가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파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중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정치 패러다임을 정치 패러다임을 바뀌는 것은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나 사칭 우파 돈벌레 유튜브 방송들은 야당은 야당화가 된다, 비판을 해야 된다. 왜 더불어 이중대가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되느냐 이런 논식으로 해가지고 김종인을 때려버리죠.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때 3년 동안 했어요. 자유우파 이현주를 위시해가지고 정치인은 이현주가 제일 컸었으니까 유튜브가. 근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자유우파 외칠 거예요? 그거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대다수의 국민, 일부 우파만 제외하고 그리고 또 극렬 투쟁을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성한다니까요. 문재인 쫓아내는 건 맞아요. 저도 경제적인 문제, 비도덕적인 문제, 비양심 문제를 가지고 제가 들고 나오죠. 이제 이념을 섞인다고 요번에 판을 갈아버려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말이지 통합당이 말이지 강하게 안 싸운다. 이현주가 지금 그래요. 강하게 안 싸우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한다. 내부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게 유튜버 방송들의 진행이 아니에요. 진행. 주로 하는 거. 왜 내부 총질을 하느냐? 지들이 내부 총질을 하면서 유튜버 애들이 내부 총질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망하라고. 그런데 그 이현주도 보수정당이 비겁하다 이렇게 나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보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한 적이 없고 실패했다. 이현주가 말해줘. 이현주가 한 게 뭐예요? 586, 386 수국꼰대, 숙골 좌파. 그죠? 작골. 우리 산업화 세력도 숙골. 그럼 뭐야? 그럼 이현주가 말한 시대정신과 세대정신을 갖고 가려면은 이현주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30대, 40대를 키우고 하려고. 그런데 유튜브를 들어가면 대부분 나이가 많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 선거를 갖다가 했어. 안 된다는 것이. 참 아까운 사람이죠. 이현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리가 하는 건 중도 외연 확장을 가야 되는데 이현주 같은 경우가 유튜브 세력이 이현주는 쓰레기 정도는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유튜브 방송이에요. 들어보면은. 근데 타겟을 잘못 잡고 국민의 민심을 잘못 읽었다는 것이죠. 이현주가. 아까워요, 저도. 근데 타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 가보면, 쓰레기들 가보면은 중도는 없다 그래, 중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몰상식한 것들이 무슨 정치 평론을 하냐 이거죠. 왜 중도가 없어? 대한민국의 90%까지가 중도 확장이 된다고. 노무현이가 나중에 말년에 3%까지 떨어지잖아요. 지지율이 좌파 정권 노무현이가. 그럼 97%가 뭐예요? 우파예요? 중도라니까요. 꽤 오래 했죠. 그죠? 25분까지 가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현주는 아까운 인물인데 빨리 유튜브 세력에서 이현주는 벗어나라. 그리고 유튜브를 접어라. 당분간 자숙의 기간으로 변호사들을 하든가 또는 기업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 들어가서 확 숙이고 야심을 죽여라. 그래야 이현주는 재기가 가능하다. 그죠? 적을 잘하는 애가 이현주고 적을 잘하는 애가 하태경 아니에요. 하태경이 주사파 했으니까 주사파를 잘하는 사람이 하태경이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키워줘야 된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현주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86, 586 그 꼴통 운동권을 갖다 비판하고 그걸 잘 안다. 그러면 이현주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현주 같은 경우도 나이야 나보다 훨씬 어리니까 정치적으로 그 국회의원 정도만 했지. 나머지 사회 그거야. 지는 공부해서 변호사 됐고 난 대기업 다녔고 내 사업했고. 근데 이게 이현주가 지금 착각한 게 있죠. 자유우파라는 단어를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시장 경제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공동체에 축적된 전통을 지키는 보수의 가치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과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념적 부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대결을 벌이듯이 정치하게 되면 중간 진영에 있거나 정치에 조금 떨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회의가 된다. 보수의 정신과 가치는 내면화시키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국가 공동체로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변화와 혁신에 관한 아젠다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하고 어떤 신인 정치가가 말을 해요. 저도 원고를 하면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을 보면은 이현주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현주가 선택한 것은 아스팔트 우파, 극렬 우파, 숫골 우파를 선택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앞으로 재생이 불가할 것이다. 재기가. 그걸 끊어버려야 한다. 이현주가 크려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